제2부속실 관련해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 때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드셨습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2부속실 하기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2부속실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국정농락까지 확인된 이 마당에 제2부속실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만들면은 그 공무원들 5명이 뭐 5명이든 10명이든 제2부속실에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김건희 여사 제어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국정농락이 다 확인이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만들고 안 만들고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실기했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 수사받아야 돼요. 어디까지 국정농단에 팔이 뻗쳤는지를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검사들까지도 관리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검사들도 수사받을 때 뭐 제3의 정소까지 와가지고 핸드폰도 뺐고 검사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또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거 다 받아 적습니다. 다 진실이래요. 거의 무슨 법조 기자 수준이에요. 다 받아 적어요 김건희 얘기를. 그런데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만든다고 아 이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용한 내정만 하겠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작은 거 훔치던 사람이 큰 거 안 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사 사안이다.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될 사안이지 어떤 뭐 제도를 가지고 될 게 아니다. 오히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봐요. 김하나님이 댓글로 만들지 마라 혈세 든다. 이거 비슷한 이런 맥락인 말씀도 거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가족 관련된 검찰 수사 이걸 보면은 검찰의 논리가 좀 신박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 딸 집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경제 지원 해줬었는데 전 사위가 취직하면서 그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뭐 2억 2천만 원 정도를 사실 사위가 취직하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월급 받았으니까 그 뇌물이라고. 그걸 뇌물로 면제받은 게 검찰의 이 논리 참 어떻게 말이 되는 보셨습니까? 논리입니까? 그게 같이 살고 정말 뭐 학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딱히 단독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정말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또 경제 공동체입니까? 근데 신박한 거네 검찰의 논리 이제 자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이 정말 부부 이런 게 정말 운명 공동체. 같이 사는 거 맞잖아요. 경제 같이 공동체 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면 경제 공동체거든요. 같이 안 삽니까? 둘이 같이 살잖아요. 부부잖아요. 한남동 관찰. 같이 살겠죠. 그러니까 사우나도 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살면 경제 공동체인데 본인들은 경제 공동체의 논리를 적용 안 시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 공동체를 사위까지 확대한 거 아닙니까? 최대한 확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이 서울도 아니고 고향인 양산에 내려가 계신데 이게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인가? 너무 예의가 없고요. 막 그 가족들에 대해서 막 저희는 그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 정말 경기도에 있던 공직자들이 그 당한 수모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모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까지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야비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 진짜 망나니 정치 계속 망나니 정치가 계속 여기 진짜 나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소위 말하는 정치적 배신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배신 당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저는 자업자득으로 보는 거고 지금 포괄적 뇌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업무 범위를 봐서 결국에는 경제 공동체로 사이까지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논리를 하나도 안 바꾸고 김건희 명품백에 바로 대입합니다. 바로 대입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해주던 걸 끊었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뇌물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바로 대입하면 포괄적 뇌물 되고요. 경제 공동체 확실합니다. 더 가까운 사이죠. 부부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뇌물 백은 디올 백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줘야 됐던 300만 원을 면제받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300만 원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잡았던 그 논리거든요. 저는 그 논리 자체가 사실은 매우 무리가 되는 법리예요.
근데 법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논리로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잡아 넣었어요. 그렇다면 그 논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대하겠다. 좋습니다. 확대하세요. 수사하십시오. 처벌하세요. 근데 그 논리를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뇌물의 기준을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에게 적용했던 기준으로 격상시켜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잡겠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김건희도 잡고 본인도 뇌물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 논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박근혜, 최순실만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 딸 사위만 잡고 자기는 예외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알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티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아니 겁니까? 검찰권을 편향되게 쓰고 사유하는 거죠. 말이 안 됩니까? 일단은 뭐 1월달에 압수수색을 해서 네.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인데 사건을 묵혀놨다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어떤 또 회담을 하니까 회담 방해용으로 뭔가 좀 회담 이슈 방해용. 전환을 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상한 입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항전 네. 반국가 세력과의 대결 구도 그래요. 싸워야 된다 이걸 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탈해갖고 민생을 챙기는 네. 그런 협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니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주지검 검사들도 정말 당신들은 쪽팔림을 모르는 건지 묻고 싶어요. 아니 이런 법리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적용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김건희 여사 이원석 총장이 그 패싱 당하고 이창수라는 당신들이 직전에 모셨던 검사장이에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가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황제 조사 받고 검사들 폰 뺏기고 했으면은 그때 목소리를 내야지. 그때는 다 침묵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검사들 탄핵한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또 뭐 내 목을 쳐라 뭐 다 네. 거품 물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거 헌법재판소가 검찰 국회에서 검사 탄핵한 거 탄핵권 남용 아니라고도 명문으로 설치했어요. 남용 아니래요 헌법재판소가. 네. 그러면 검사들이 이원석 총장도 그때 무슨 뭐 국회를 직권남용을 검토하고 무슨 뭐 손해배상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하던데 전주지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는 검사들은 당신들은 이 법리를 쓸 거면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당신들이 수사를 해야지. 그거는 또 빼놓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한다? 검사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이 법을 적용하고 누구를 감옥 보내고 양심이 있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법에 잣대는 같은 시대에 같은 인간이면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지. 예. 최소한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검사들이 검찰청 해체당해도 동정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검사의 대명사가 네.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 냈지만 그 전에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조사를 해라. 출장 조사가 웬 말이냐. 네.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사표 낸 사람입니다. 아, 출장 조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사표 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애완견이죠. 애완견. 사표 냈는데 토리지 토리. 이원석 총장이 아이, 반려해주면 안 될까? 반려했어요. 김경목 검사 같은 아유, 사람은 권력의 개. 정말 부끄러움도 없고 이 사표를 왜 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이렇게 충성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간신배 중에 간신배 같은 검사라 저는 좀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단 한 명도 아니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서에 나오는 예처럼 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안 망한다 그랬는데 10명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어떻게 한 명이 없냐. 한 명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검찰이 얼마만큼 네, 네. 자정작용이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는 그렇게 아마도 봅니다. 이런 예. 김경목 검사 앞으로 인사 때 승승장구할걸요? 검사장 달겠죠. 이 예, 정도. 충성을 보여줬잖아요. 네. 초고속으로 승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너무 흥분했네요. 두 분, 마지막에. 제가. 오늘 신인규 변호사가 끝에 이제 분노를 했는데 요거는 뚜껑이 열리잖아요. 아, 솔직한 네. 얘기.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이라는 또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두 분 오늘 월요일 아침 네. 에너지 넘치게 네. 시작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